최근에 북한 선박이 NLL을 넘어서 130km를 항해해서 삼척항에 침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청와대 해명이 오락가락하고 또 거짓이 있음이 밝혀지고 있는데, 이런 사건과 관련을 해서 제가 며칠 전에 대한민국의 국방력 강화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을 녹화를 한 게 있습니다. 문정권이 들어오고 난 뒤부터 남북 평화 시대라고 국민들에게 선전을 하면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등장한 것이 국가 안보 역량이 지금 대폭 약화되어 간다. 국방력이 약화되어 간다. 군 전력이 지금 해체로 가는 중이다. 그 문제입니다. 첫째, 현역병의 복무기간의 단축을 지금 진행 중에 있죠. 현역병을 그나마 전투 역량을 갖추는 데는 최소한 18개월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18개월 이하로 또 복무기간 단축을 추진하고 있죠. 또 병력문화 개선 일환으로 휴대폰을 보급하고 외출 외박을 확대함으로써 물론 신병들이 자유의 확대라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할지 모르나 이것 또한 군 전력을 약화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주적 개념의 삭제, 화해 협력 내용만 일방적으로 홍보하면서 소위 군의 적개심을 없애고 있습니다. DMZ, NLL의 감시정찰, 경계태세를 후퇴시키면서 GP를 폭파하고 전방 전차 지뢰 또는 장애물 제거에 주력함으로써 이제는 북한에서 만약 내려온다면 이젠 장애물도 없습니다. 군 합동훈련, 한미연합훈련 축소 또는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참으로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말이 있었죠. 평화를 생각하려면 전쟁에 꼭 대비를 해야 된다. 전쟁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평화를 생각을 해야지, 전쟁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무장 해제를 하는 것, 이게 국가 원수가 할 일이냐? 나는 그거 아니라고 수차례 한번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 또 전력구조를 재편을 하면서 기존 대북 응징 보복을 축소를 하고 있습니다. 삼축 체계의 전환으로 선제 타격 미사일 등을 축소를 하고 있고, 국방개혁 2.0으로 50만으로 감군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남북한 군비 축소 통제는 남북 간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하는데, 현 정권은 우리만 일방적으로 먼저 추진을 하고 북은 핵 정강을 하고 있고 또 미사일 정강을 하고 있고 특수8군단이 수십만 명이 그대로 있습니다. 또 한미동맹이 지금 약화 일로에 가 있기 때문에 정말로 나라 안보가 걱정이 아니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비대칭 전력 이야기를 한 일이 있죠. 핵무기 말입니다. 핵무기가 있는 나라하고 없는 집단하고는 이것은 전쟁 자체가, 국방전력 자체가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북핵을 저래 가지고 있는 이 마당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이냐, 그것부터 우리가 처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대선 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전술 핵 재배치 문제를 거론을 합니다. 말하자면 제한적인 핵무기를 우리도 보유를 해야지, 핵 균형 상태를 이루어야지 그 다음에 핵 군축으로 나갈 수 있다. 그렇지 않고 북핵을 그대로 두고는 남북 군사 균형을 이룰 수가 없다. 지속적으로 그런 주장을 해왔습니다. 최근 유시민 알렐리오 이사장이 대담에서 주장한 대로 북핵 문제를 거래 문제로 봤어요. 소위 청와대 문재인 정권이나 유시민 이사장은 북핵 문제를 거래 문제로 보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구소련이 해체가 되고 우크라이나 지역에 소련 핵무기가 그렇게 많았어요. 그러면 이 소련 핵무기를 어떻게 해체할 것이냐? 미국 의회에 넌 의원하고 루가 의원, 공화당 상원의원이고 민주당 상원의원이죠. 이 공화당 민주당 두 분의 상원의원이 넌 루가 법안을 의회에 통과시켜서
우크라이나 핵무기를 미국이 전부 샀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옮겨가서 해체를 했습니다. 그 방식을 유시문 이사장이 내 이야기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핵무기 해체하고 어떻게 북한 핵무기 해체가 같을 수 있느냐. 북한은 김정은 체제 유지를 위해서, 김정은 체제 강화를 위해서 핵무기를 개발을 했는데 그것을 우크라이나처럼 팔아먹으려고 개발을 했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어처구니 없는 발상이죠. 그래서 저는 북핵을 이미 보유한 이상 우리 대한민국도 전술핵을 보유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제한적으로만 핵개발이라도 해야 옳지 않느냐. 그래서 핵균형, 남북 핵균형 상태로 가서 그 다음에 핵감축을 협상하는 게 그게 올바른 협상이 아니냐. 나는 그 이야기를 우선 말씀드리고 두 번째 이제 이야기가 병력 감축 문제입니다. 지금 이 정권은 50만으로까지 병력을 감축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출산율로 보면 앞으로 2030년이 되면 현역병 징집 자원이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어차피 병력 감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군 전력을 어떻게 재편을 해야 되느냐. 나는 그런 이야기를 쭉 해왔어요. 한국군 편제를 4군 체제로 하자. 육해공군 그리고 해병특전사령부 체제로 만들어서 해병특전사령부는 5만에서 한 10만까지 직업군인으로 대체를 하자. 일당 100의 용사로 채우자. 거기에 한해서는 모병제로 하는 게 어떠냐. 기관병으로 군 전력을 채워서 수십만에 달하는 북한 특수 8군단에 대적하는 일당 100의 강군을 만들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어무병에서 지원병제로 바꾸자. 그렇게 하면 검토하는 것도 한 방향이 아니냐. 말하자면 모병제로 갈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국방비가 많이 늘어날 겁니다. 국방비 늘어나는 이 국방비를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이냐. 옛날에 방위세가 있었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지금은 폐지됐지만 늘어나는 국방비는 국민들에게 이제는 징병제, 의무병제를 폐지하고 젊은 사람들을 병력의 의무에서 해제시켜주는 대신에 국민들에게 방위세를 거두어가지고 지원병에 한해서만 월급을 지금 병사 월급보다 훨씬 현실감 있게 주고 그리고 그 지원병들은 제대를 하게 되면 사회에서 취직할 때나 공무원 시험이나 이런 데는 가산점 제도를 대폭 부여하자. 그렇게 함으로써 한국 사회가 오히려 강군을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느냐. 난 그런 생각을 최근에 와서 해봤습니다. 미국이 1973년부터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바뀌었습니다. 미국은 군대를 입대하게 되면 시민권을 주게 됩니다. 1차적으로. 그리고 제대를 하게 되면 많은 특혜를 줍니다. 유럽이 6개국 빼놓고는 거의 모병제로 다 바뀌었어요. 최근에 중국과 대치하고 있는 대만까지도 모병제로 바뀌었습니다. 모병제로 바뀌면서 늘어간 국방비는 결국 국민들이 세금을 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어떤 문제냐. 국민적 합의가 선행이 돼야 된다. 젊은 사람들에게 국방의 의무 그것을 풀어주는 대신에 강제로 군에 오라 마라 이런 거 문제를 풀어주는 대신에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모병제로 대체해서 정말 일당 100의 병사를 간성에 대한민국의 간성을 만들어내는 것이 오히려 강군으로 가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만큼이나 지금 병력 문제가 한국 사회의 젊은이들에게 짐이 되고 있고 또 젊은이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과제가 되어 있는 이 현실에서 과연 국민들이 이제라도 새롭게 군인다운 군인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서 나라를 지킬 것이냐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세히 한번 보시고 과연 이 방향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다시 생각해 볼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